제1회 여수선언 실천 아카데미 학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사역을 맡은 집회위원장 임선학 인사 올립니다. 먼저 2024년 백주사는 여수선언 실천 아카데미 학습회 진행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제1회 여수선언 실천 아카데미가 있고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중 제2회 여수선언 실천 아카데미를 끝으로 올해 개최되는 아카데미 학습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점 회원님들께서는 숙지 바라며 하반기 아카데미 학습에도 많은 공과 관심 그리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없지만은 태극기 없으면 안 돼요. 태극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태극기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럼 국민 의례는 바로 생략하고 내빈 소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열일 마다 않고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여수지역 발전재배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동현 여수산당 공동발전재배 상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연아 여수시 해양정책과 박람회 사활용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원 여수시 해양정책과 박람회 사활용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참석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전 여수시 의회 부의장이시고 여수시 대학교 유치원의 위원장이시며 현재 조기원 당선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순빈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전 의원님 보좌관님을 역임하셨고 전남도 의회 도의원님을 역임하신 주현창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버벅거리네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 본회 이상훈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밖에 벤치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여유롭게 보내실 수도 있는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좀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신에 오늘 강의가 결코 그 바닷가에 앉아서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도 더 훨씬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수광야 한강공사에서 이 박람회장의 사활용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이제 만드는데 본격적인 돌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역사 선정도 거의 됐고요. 그럼 그 용역사가 앞으로 한 1년여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 박람회장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박람회 사활용 특별법에는 그 마스터 플랜에 우리 지역사회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그 법 때문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우리 지역사회가 그동안에 10여 년 꿈꿔왔던 또 희망해왔던 박람회장의 개발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요구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여수산업실천위원회를 비롯해서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또 공동활용시민연대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람회 주제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그 유산을 우리 여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미래 사회에 우리 먹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박람회장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했는데 이제 정작 마스터 플랜이 시작될 즈음에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의견은 이거예요 라고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막연합니다.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림은 컸는데 구체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해주세요 이렇게밖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산업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끝에 오늘 이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와중에 코끼리를 만지는데 저마다 누구는 코끼리가 둥그렇게 생겼다, 누구는 넓적하게 생겼다, 누구는 네모지게 생겼다, 이렇게 각기 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커서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박람회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완전 돈벌이가 되는 개발을 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어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싹 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노성진 건축가이신 박사님께서는 그동안의 역대 세계 박람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그것이 왜 잘 되었고 왜 잘 안 되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여수 실정에 맞는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학식과 경륜과 그동안의 여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또 기대감 바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노성진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내빈 소개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는 여수지역발전위원회, 또 공공활용시민연대, COP 유치위원회,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여수 YMCA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또 언론사 기자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강연 결과가 매우 뜻깊고 이 결과들이 반드시 마스터 플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료집과 함께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성명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박람회장에 그나마 공공시설로 들어와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해양연구센터가 지난 10년간 자리하고 있었는데 임대료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우리가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이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성명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초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 강연이 끝나고 이것을 채택하는데도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호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사진 앞으로 나오세요. 전체다. 앞서 강사님이신 노성진 현 SD오토 평생교육원 교수 원장님의 양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도시공학 박사로 활동 중이시며 연세대, 홍익대 경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계획전공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전공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한 대표 건축설계 참여물로는 동탄신도시 제2지구 조경계획단선 디렉터 총괄 연출자라고 하죠. 그리고 1994년 대전 엑스포 재개장 전시 연출 총괄 2012년 인천 도시 엑스포 마스터플랜 공공설계 2012년 해안보 정상회의 연출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에는 최근 2015년 교육기부대상 수상을 하셨고 2020년 춘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실력 있는 건축가이며 도시공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쯤에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십시오. 이상으로 노성진 박사님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원장님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대전 엑스포 재개장 전시 연출 총괄 2012년 인천 도시 엑스포 마스터플랜 공공설계 2012년 해안보 정상회의 연출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에는 최근 2015년 교육기부대상 수상을 하셨고 2020년 춘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실력 있는 건축가이며 도시공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쯤에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십시오. 이상으로 노성진 박사님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원장님 강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익숙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6살은 되진 않았는데, 6살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를 사랑해서 요새를 내려왔고요. 요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엑스포 사후 활용에 대한 강의를 제가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사후 활용에 관한 강의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각자의 생각을 한 곳에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집단지성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요술을 모르는 외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엑스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특히 여실비는 아시다시피
정말 여수의 지성인들이 다 모이셨고, 또 그 여러 개의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을 대표해 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생각과 방향을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예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외지인의 도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엑스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엑스포들을 한번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또 우리 것을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해보는 일이고요. 특히 여수 여수 항만공사가 이미 소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내놓아도 사실 이 생각을 전달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최소한 그러면 우리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이 사고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엑스포를 치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사후에 더 성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성공했던 엑스포가 왜 나중에 실패하고 앞에 실패했는데 왜 뒤에 가서 성공했는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이런 국제 엑스포를 치를 때는 사후에 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미 설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민들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 배달 안 되는 목적에 의해 설계를 했을 거고,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설계를 했을 테니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모든 건물은, 엑스포 건물은 3년 이내에 뜯겨져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12년을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도시, 특히 다른 외국의 선진 도시들도 사실은, 성공 사례가 5년 안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8년? 길게는 8년, 더 길게 10년도 걸리는데 사실 우리가 12년이 됐다면 가장 오래다. 그리고 약간 잊혀져서 있죠. 그리고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중에서도 특히 우리 최남단에 있는 여수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마이스 산업 사후 활용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엑스포의 본성은 뭐냐면 기본이 계몽입니다. 계몽. 무지몽매한 사람들 계몽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에서는 엄청난 기술 발전과 국가의 비전을 설명하자는데 그 많은 사람들 전환풍도 없고 이 연결되지 않는 국민들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엑스포 장소를 만들어서 집합시킵니다. 갑자기 비전이 바꿔버려요. 그게 엑스포의 효시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이 계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세계적인 엑스포가 여수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사례에는 뭐가 돼요?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원래 목표의 숫자는 모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엑스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요소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열정이 없는 도시는 엑스포를 치르지 못합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되게 고생하셨고 관계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는 엑스포 치르는 도시는 이상하게 세련되어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대전이 엑스포를 통해서요 세계적인 과학 도시가 되죠. 그런데 요수는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를 만드는데 아직 12년째 지금 우리는 답고 상태에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죠. 엑스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도로를 만들어보고 사인을 같이 붙이고 색깔을 같이 칠하고 도시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죠. 무슨 급한 거 쓰게. 그러니까 그 건축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주얼이 비전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에 실제로 비전이 생기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정비되고 환경이 정비되면서 국민들의 그 지방의 국민들의 수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요. 그 요수는 문화지수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 이승필 대표님도 오셨지만 겨울마루라고 하는 엄청난 또 문화의 포인트가 생기면서 요소를 살리려고 그런 걸 보면 요새 엑스포는 여러분들 굉장히 개몽에 성공했다고 부정할 수 없죠. 상품 매매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개몽보다는 상품 매매가 앞으로 와 있어요. 장사를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장사가 됐죠. 그 다음에 문화정보, 모아 펼치는 거, 미래 전망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노력 과정도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또는 지역 문화 산업이 전개됩니다. 뭐냐면 되돌아가요. 그 다음에 산업, 경제, 학술, 종교,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 엑스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뭐죠?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요법이죠. 근데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충격 요법으로 순식간에 뭔가 충격을 주죠. 그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 도시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성장할 거냐 말 것인가 판단하죠. 그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그 국가가 그 국민이 굉장히 괜찮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벤트는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와주신 거예요. 시민들이. 의식도 높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한 30년간은 영향이 간다. 그다음 전 세계 70여 개 박람회를 했는데 평균 5에서 10년 사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12년이 벌써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이게 노후화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재미없는 건물이 바다를 가리고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큰 이벤트를 선택한 국가 및 지역 사람들 운영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은 선진국 프랑스는 12차례 엑스포를 유치했는데 그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가 관광 대국 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 방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에펠탑이었어요. 그게 엑스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엑스포의 상징이 없죠. 이제 지워지면 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장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허용했죠. 많은 예술가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그 당시 이제 1800년대에 그 최고의 아티스트들은 목숨 걸고 봤어요. 철직한 철물이 무식한 이 산업의 결과물을 여기다 꽂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엄청난 상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대충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크기에 압도적으로, 또 가서 보면 그 기술이 압도적으로, 또 꼭대기 올라가 보면 전망이 압도적으로 상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리 시민들이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사랑하고. 프랑스 가서 혹시 파리 가서 에펠탑 사진 안 찍고 오신 분 있어요? 그 폭포관에 들어오게 하려고 막 누워서 찍고 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관광 수입은 프랑스는 10%다. 10%.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총 생산을 100으로 보면 10을 관광용으로 벌어들여요. 대단하다. 그게 엑스포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5차례 엑스포를 개최한 일본은 박람회 때마다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를 했고, 사실 국가 발전 기린차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 엑스포의 얘기를 하죠. 우리 엑스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 얘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바다도 그렇고 숨쉬는 연도 너무너무 현실적. 어떻게 숨쉰다는 얘기입니까? 또 숨쉬는 연안이 있고 살아있는 바다라고 하는데 뭐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그게 이게 주제는 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현하기가. 이 도달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죠. 그 한 달 엑스포 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숨쉬는 연안이 만들어집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바다가 만들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적인 선은 뭐냐면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적이다. 그러면 또는 횡적으로. 횡적으로 있는 이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점이죠, 점. 근데 왜 공시적이라고 그래요? 이 도달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숨쉬는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달은 언제 되냐? 언제 도달할까요? 막연한데 계속 도달하기 위해서 가. 그러니까 12년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점입니다. 공시적. 이걸 다 놓쳤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를 안 하고 계속 뭘 하든 통시적인 의식을 계속 연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내겠지?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지금 오늘 강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냐면 우선 그냥 좀 뒤에다 드립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저 지하에서 차를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건물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놔두고 싶은 건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설계가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시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몇 사람 생각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마이스 산업.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피디션이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의 주제에서 여기에 어떤 것이 지금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적용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여수에 있는 예술인들 뭐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뭔가 단체들이 사용하는 관심을 보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야, 여기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무슨 점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점을 하나도 안 찍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갈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시적인 컨셉을 계속 앞을 보고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설득력의 기초 및 대인 요소를 보면 민관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 아우라가 필요한데, 이 보통 보면 엑스포 주제 정신과 토지 인프라 등 사회 간접 자본이 사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강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때 그 정부에 갚아야 될 돈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 정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이 아쉽게 흘러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림을 한 번 더 보죠. 자, 저는 이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공시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통시행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럼 과연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예측할 수 있다면 공시적인 정체성이 통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사장 얘기대로 지금 한강공사한테 제시한 어떠한 지금 페이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곳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죠. 한강공사 사장님도 제가 그때 에스코에서 발표하실 때 그 취임할 때 제가 만났죠. 근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AI가 등장하고 여기에 그 AI의 자동차가 SC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스카이 브릿지가 바다 위를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저는 도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가가 굉장히 황당했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분을 아닙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자, 창조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엑스포 사후 활용 연계 가능성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바로 공시적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꺼내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뭔가 밀려있는 거죠. 자, 창조산업 하면요.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는 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세계의 명성을 올리고 있죠. 뭐 제작품 사업은 미국, 호주, 핀란드가 제일 많고요. 노르웨이가 제일 많고, 문화산업은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이 문화 창조 산업,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은 콘텐츠. 여러분 잘 아시죠? 콘텐츠는 무형의 것이지만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것들은요, 약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대가 변하면 변하죠. 근데 콘텐츠는 생산의 기본으로 한 번만 세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처럼 바꾸죠. 콘텐츠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의식으로 바뀌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독특하게 한국다우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다우면서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수다우를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것저것 다 얘기해버려. 그럼 여기 뭐냐면 창조산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창조산업, 절대 타도 못하는. 예를 들면 전주 하면 비빔밥 해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 그냥 땡겨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그게 바로 창조산업입니다. 창조산업은 만약에 우리가 요수가 비빔밥이면요. 크루즈가 한 번 내려서 800명에서 3,000명씩 내립니다. 예를 들면. 그럼 3,000그릇에 비빔밥이 필요합니다. 왜? 안 먹고 갈 수 없거든요. 왜?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죠. 살아서. 크루즈를 한번 타는 거예요. 아시는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크루즈 한 10번씩 타신 분이라든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평생 한 번 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을 위해서 돈을 써요. 다 로스 사람들이 경제적 트리클다운이라고 해요. 트리클다운이라고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건물 이렇게 무겁고 칙칙한 건물 계속 안고 있죠. 알고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는 죽은 자식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 빨리 경쾌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휙 보여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도로에서 다 차단되어 있고요. 심지어 엑스포 내려도 사실은 요수가 있거든요. 왜 갑자기 엑스포가 비는 엑스포가 어때 앞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거지. 산뜻해야 돼.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다 도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창조 산업의 또 분리를 보면요. 공예미술을 하게 한국이 전 세계의 유네스코에 지금 등록된 게 뭐냐면 공예미술이 2000에 공예미술을 들어갔어요. 도자기. 그 다음에 디자인이 서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 상해 있죠, 상해. 같은 중국인데 보시면 선전 중국, 상해 중국, 북경 중국이 다 디자인의 도시 하나가 전 세계 등록시키면 그 국가, 한 국가가 3개 이상의 도시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거리는 어디죠? 아까 얘기했죠. 전주. 이게 바로 창조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태리에서 엑스포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주 비빔밥 갖고 들고 나와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이게 창조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적인 고민을 빨리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요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예장. 네. 저는 지금도요, 10번 식사를 하면 9번은 하여튼 생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육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삼겹살도 먹고, 때로는 또 뭐 김치찌개도 좀 먹고, 그게 없어요. 그게 다양성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부 음식의 대가리고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손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손쉽게 구하는 그 생선의 기술을 많이 지금 복합되어 있죠. 자, 그럼 여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이냐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참여지향. 자, 이게 목표 지향입니다.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 참여 지향이 뭐냐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참여 지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참여 지향에 대한 고민을 당장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저렇게 하드웨어 옛날에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저런 게 너무너무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거든요. 다 그러내라. 그러내고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만들고 쉬냐. 그러면 젊은 유물차를 끌고 오는 아이들 엄마가 가족들과 같이 이 공간을 오게 됩니다. 또 왜냐하면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게요.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아이들 절대 풀어놓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 털어놓으면은 엄마들은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 시야에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공원이라는 거예요. 공원. 공짜로 열린. 그러면은 지금 이 엄청난 하드웨어를 공시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빨리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뚫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참여지향에 지금도 우리는 목표 지향이 뭘 할 것인가? 목표 지향이 뭐냐면 여기에 마이스 산업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스 산업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산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지금 핀텍스라고 하는 거의 한 300만 평, 거의 크기가 300만 평이 넘는 단지예요. 근데 왜 거기가 국제 대회를, 국제 컨벤션을 유치하지 못하냐? 서울이나 최소 부산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물류 시스템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마이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하이퀄리티, 돈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 사람들이 우리 여수까지 와서 잠을 못 잤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강주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마이스 산업팀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인센티브 얘기되고 충분히 이 공간이 처리될 수 있고요. 컨벤션만 엑스비션, 국내 익스비션 충분히 가능하죠. 왜? 동남권, 이게 동남권이죠. 우리 여수가 동남권의 벨트가 지금 사실은 물류도 잘못되어 있고 그전에는 100km 돼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금 목포까지 다 이렇게 과거에 길이 없어요. 다 100km 다녔잖아요. 이게 연결할 가장 중심지가 바로 우리 여수입니다. 저는 동남권이 다 되고 싶다고. 충북.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이스를 다 끌고 가는 거는 다음에 되면 똑같이 목표 제한이 돼요. 목표 제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데 하면서 점을 찍어 가야 된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할 수 있는 일 목표 지형으로 퇴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지역민이 빈번하게 찾는 핫플. 핫플이 뭐냐면요. 핫플레이스. 그죠? 지역민이 빈번하게 찾지 않는 것은 외부 사람도 절대 찾지 않는다. 지역민이 와서 즐겁게 노는 장소는 외부 사람이 즐겁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에딘버러라고 하는 영국의 최대의 축제, 세계 최고의 축제가 왜 사랑받았을까? 그분들은 외부 사람 신경 안 써요. 본인들이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좀 끼치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수분들이 왜 나오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외부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여수 사람이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아까 공식적 장소를 만들어줘요. 자,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제가 그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넣은 건데요. 자, 1915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는 자 개최 시 성공했는데 사후 활용 때 대성공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옆에다 참여지향 백서 있죠. 참여지향.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을 보니까 접근 방식이 절대 목표 제한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뭘로 사용할지 이미 다 계산이 됐었고 여기는 세계 최고의 엑스플라네터리움이라고 하는 그 과학 그 체험장이 생겼는데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엑스플라네터리움을 전 세계가 카피해가는데 아직도 정확히 카피를 못해. 너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그 이미 20년 전에 출장을 갔는데 지금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식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걸 계획을 하시는 참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엑스포 그 전에 성공했는데 뒤에 성공했는데 참여 지향 목표 지향으로서 공공과 민간이라고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공간을 허용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너희들이 고민해봐. 그러니까 활성. 우리는 민간이 들어가기 위해 어렵게 돼 있죠. 구조. 그 다음에 뭐냐면 쭉 가시다 보면 자 밴쿠버 엑스포는요. 여기가 요 중에서 여기도 미흡인데 아예 여기는 대실패. 아예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그 유명한 이 캐나다스러운 컨셉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후에 성공한 사람. 쭉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세 개의 엑스포입니다. 이게 제노바 엑스포. 여기가 어디 이탈리아인데 대실패. 제노바 엑스포는 여러분 사실은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해에 세비야,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가치 엑스포를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여기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지자체장이 막 질책당하고 시민들한테 공격당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참여 지향을 목표 지향하는데 참여 지향이 항상 먼저였어요. 엑스포 끝나자마자 계속 민간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내서 계속 밥 먹고 출근해서 회의를 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젊은 애들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을 결국 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조 피아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끌어들여서 재건에 성공했죠. 그리고 국립 남극박물관 그 다음에 뭐 아쿠아리움 같은 거 G7 순회 회의 유치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아까 공시적인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거고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성공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노베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세비야 엑스포가 아까 그 스페인에서 제노바 엑스포하고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이쪽이 좀 더 성행했습니다.
여기도 대성공이고 그 다음에 성공한 겁니다. 자, 세배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녹지, 테크노마트,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것을 87%다 철거해요. 왜? 과거는 과거라. 엑스포를 치렀을 때는 굉장히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많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오지 않는데 왜 그 많은 건물이 다 필요하냐? 또 87%를 지워버려요.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너무 괜찮은 녹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리스본 엑스포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달성입니다. 여기 성공한 사례는요. 도시 재생과 엑스포가 같이 했어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에다가 엑스포를 끼워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부족한 도로를 만들어주고요. 또 필요하면 오버브리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엑스포를 정비하고 젊은이들을 부르는 스트리트를 만들어내면서 젊은이들이 결국은 거리를 이렇게 활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상업문화 휴식 함께 들어가요. 또 민간 개발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하노버 엑스포입니다. 이거 2000년대에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노버 엑스포는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엑스포에 열어서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공의 목표를 넣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세계 최고의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 때도 건물 자체를 100년이 가도록 설계를 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전 세계 컨벤션과 전시를 지금도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준비한 데는 우리가 이거 병행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하노버라는 도시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한 대구 정도, 대구가 더 적은 도시로 봐야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공항하고 거리가 15분 거리, 10분 정도고 15분 거리. 공항. 그 다음에 도로 확충,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마이산업을 형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통역사부터 시작해서 고급 인력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도 먹고 살만한 컨셉이 있어요. 도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노버 엑스포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라노 엑스포가 2015년 했는데 얘네들도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해내고 있어요. 이 밀라노 엑스포 지구 식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시면요 60%를 녹지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를 녹지 유지하자. 그리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게 하자. 자,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파나마 운하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보시면 세계 최고의 과학 체험장인데 1969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엑스포 익스플라네타라는 데라고 과학 체험관입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저는 그 자료조사 찾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난 머리가 아프고 귀찮은 일인데 너무 재미있게 놀이 형식으로 과학 체험을 하는 때문에 그냥 잠깐 한번 나오고 싶어. 그래서 오전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고 제가 10시에 도착했는데 10시 오픈인데 벌써 9시부터 얘들이 줄 섰고요. 오후에 1시에 문을 열는데 12시부터 줄 서서 들어가요. 자, 이거는
시애틀 엑스포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건축가 프랭크 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LA 살고 있는 원래 그 캐나다계 건축가입니다. 세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가예요. 해체 건축가 중에 한 사람. 이분이 만든 모팝이라고 하는 이 음악단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막 음악하는 사람들은 공연해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져다 주는 그 심볼라이즈한 이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뭉치로 만들어버리고요.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엑스포장. 키르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이 알루미늄 깡통 같은 것을 펴서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건축가죠. 자, 이거는 스포캐나다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게 바로 스쿠바 엑스포입니다. 스쿠바. 여러분, 일본에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꽃박람회, 저는 엑스포라는 걸 처음으로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어떻게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선진적 디자인, 마스터 플랜, 운영 관리, 한참 제 30대니까 그 더운데 줄 서서 봐야 돼. 그런데 제가 그 오사카 꽃박람회를 제가 보고 박람회 같이 갔대요. 그 오사카가 꽃박람회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불러줬어요. 꽃을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하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해가. 꽃이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전 세계의 꽃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유는 꽃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 이런 컨셉이에요. 밴쿠버 엑스포고요. 지금은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기가 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일단 브리스번 엑스포 보시고요. 자, 제노바 엑스포가요. 우리 지금 여수 엑스포하고 되게 닮아 있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도 엄파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로는 젊은 애들의 성지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바다가, 특히 여수가, 모든 바다가 다 접근하기 쉽지 않게 차단이 됩니다. 이 계기로 이 엑스포 이후로 바다를 사람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지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굉장히 바다로 쉽게 하게 됩니다. 지금 크루즈가 쓰고요. 그 다음에 요트의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리스본 엑스포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혹시 이 다리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혹시
이 다리가 보이시죠? 엑스포를 보면요.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렇게 여기 주차를 하고요. 쭉 걸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게 쉽지 않고 일부러 바닷가를 계속 유도해서 걸어오게 만드는데 저 다리가 전문적인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서 이게 이제 목재로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전부 그냥 바닥 맨발로 와서 전문에 거기서 주말에 계속 놀아요. 공연하고, 버스킹하고, 그 다리인데서 물 가운데 떠있는 거잘 뛴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전문 스케이트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춤추고 들어오기 시작. 자, 이게 하노버 엑스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당시 때 다 지어졌던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전시와 컨벤션이 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포 때는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완벽하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 자산을 위해서 처음 투자했어요. 인프라부터 시작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오히려 엑스포 때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국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세계 전자 쇼 같은 거 있죠? 그 세계적인 전시는 무조건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베를린도 아니에요. 왜?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울로 안 가고 광주로 가서 이쪽으로 온다 뜻이야. 이해하시죠? 네. 자, 이제 뒷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2010년에 했던, 지금부터 12년 전에 했던, 우리하고 똑같이 12년 전에 열었던 상해 엑스포입니다. 자, 이건 상해 엑스포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네? 성공. 그림을 보면 현재 이 상태거든요. 현재. 근데 거기 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성공 일지 대성공. 자, 대성공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애들은 이분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들려요? 네. 그러면은 그 옆으로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과 연계해서 최고의 파크를 만들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상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상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도시하고 이 수평이, 걔들 땅이 넓으니까 전부 수평이죠. 그냥 그 장애가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면 무조건 엑스포로 들어오게 돼요. 전 세계적인 교감을 전시회를 끝없이 유치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가능했다. 하도록 했다. 자, 이게 지금 사후 활용하고 있는 장소, 지금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벤츠나 이런 것은 그 벤츠 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벤츠가 그대로 써요. 그래서 사고 공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벤츠 좋아하는 사람들 끝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벤츠의 이 파빌리온에서 계속 무슨 이벤트를 하고, 나머지는 다 녹지로 만들어요. 자, 지금 현재 실내 공간에
지금 국제 패션쇼를 하고 있는 일. 근데 상하이는 엄청난 시장이죠. 패션 시장이다 보니까 패션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패션쇼입니다. 자, 분석했다는 지상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 지자체와 관련 단체 혹은 그것들의 조합이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 그럼 사후 선택의 배경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공감이 없으면요, 나중에 되면 지역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만들어놔도 재미없어. 지역 사람들이 사랑해. 지역 사람들이 자주 가고 싶어야 돼. 엑스포 가자면 일단 기분부터 좋아요. 근데 엑스포 가자 그러면 약간 우울해. 그럼 안 되잖아. 자, 박람회 후에 시설뿐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에 무엇을 남겼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잊혀져가고 너무 방치하는 결이죠. 그러면 사후 성공의 일반 원칙은 주제 이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경제와 지역문화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공 패턴 다른 걸 좀 나중 문제라도 이 5가지는 당장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계속 가고 있죠, 이거는. 2년이니까 아까 통시적으로 보는데 활동 상호 인지도의 매력도 지역 및 자긍심 및 경제적 경제성 향상 행정과 지역 및 동반을 이게 지금 사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여수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 더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공연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공식적으로 해결했던 문제가 뒤에 그리는 거고 보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4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 분석했던 활용 예측 4개 변수의 매트릭스인데, 자, 이게 엑스포 표제 4차 산업혁명 고민해야 되고 지역개발 도시개발 지역 여론 분야별 지표 사회 간접자료 지역 지역 소득 구조 인구 구조 운영용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성공하려면. 또 그 하나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다자원, 인류 공존, 스마트 컨벤션, 아시아, 미양도시, 경제 개인 이게 전부 다 이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엑스포제는 어디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를 이 공간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지역 도시개발을 목표는 이 국제 미양 항만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남산공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전에는 밖에서 남산공원만 쳐다봤는데 제가 남산공원에 가서 밤낮을 가서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듭니다. 우리 이민식 회장님이 왜 세계 4대 미양, 5대 미양이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전혀 사진이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생태로 단절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은 그냥 놔두고 수십 년 보고 왔죠. 그렇듯이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주요 활용 아이템들은 하드웨어들. 자, 이게 지금 하드웨어들. 주거시설 만들 거냐, 수변 기능공원 만들 거냐, 해양박물 만들 거냐, 미술관 만들 거냐, 과학체험관, 슈퍼게임장 만들 거냐, 공연장 만들 거냐, 이게 전부 다 하드웨어들입니다. 전부 후보들이죠. 여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죠. 근데 컨셉이 뭐 해야 되죠? 다 우리 주제에 맞게끔 해양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공원도 만약에 개발하면요, 세계 최고 해양 공원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해양 공원이 만들어요. 근데 어설프게 해양 흉내만 내고 대충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항만공사에서 하는
해양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도대체 어떤 수준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 뭐냐 프로그램.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냐.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위에 것부터 꺼내서 루트를 만들고 꺼내서 루트를 만드는 거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엑스포 이후 12년간 과정 분석인데요. 자,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 2019년까지 2020년 지나갔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꿈이 뭐였냐면 말산업이고요. 공간 환경 중에 있었고 국가 지방령 엑스포장 사업 운영 관리 거점 난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의 함대 유치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자, 여기까지 해왔어요. 근데 주목받지 못했죠. 자,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엑스포 사업 활용에 대한 적지 않은 약간 추상적인 합의가 있어요. 자, 2026년이 되면 선 박람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거를 덮어놓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하면 벌써 1년 걸리죠? 그럼 2025년입니다. 그럼 2026년 그 좋은 기회에 또 엑스포는 문 닫고 컴컴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뭐냐면 지울 거 빨리 지우고 1년 안에 충분히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수 엑스포는 인정 박물관인데 82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820만이 들어왔던 가장 완벽한 그 이유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 제가 다 됐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시죠. 접근성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거나 기차를 타게 되면 일단 도착을 하면 일단 3시간은 걸리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 자동차로 오는 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 중심의 서울 중앙 중심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나옵니다. 자, 여수 엑스포의 컬렉티브 디스텐트,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 의식,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목표 머리에는 뭐냐 목표 지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청해 지향으로 ING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MG를 터치해야 됩니다. MG가 누구죠? 젊은 애들한테 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공무원들이 다 뜯어고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죽어있는 공원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 다 집에서 하고 다 돈 주면 그 트레이너가 멋지고 운동시켜주면 굳이 와서 막 뛰고 그러지 않아요. 무서워. 또 밤늦게 좀 또 무서워. 그래서 뭐냐면 완벽하게 하이파워로 힙합을 하고 지금 바로 그 사례가 고향 호수공원입니다. 바오밥 나무를 20m짜리를 수입해와요.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오픈시켜서 동을 만들어버려요. 이미 조명 끝났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금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비워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엑스포가 가져야 될 지금 공식적인 일입니다. 비우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있죠? 엄청난 여기에 설치류들이 엄청난 거예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설치류 때문에 못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사회 악영향이죠. 이걸 관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 건물 사이로 돌아다니는데 전부 건물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전부 다 뭐 박스 안쪽에 다 뒤로 돌아요. 나중에 집을 뚫게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빨리 비워야 되고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호모 루덴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의하는 인간, 놀고 싶어하는 인간의 컨디션을 맞추다. 이 좋은 장소는 놀고 싶은 장소예요. 그리고 레저하고 싶은 장소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레저 시대의 인간상을 만듭니다. 사생활 존중주의 세계 사회에서는 레저를 추구하고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MZ 세대입니다. 30, 40대 애들이 지금 전 우리나라의 부자의 60% 쳤다. 완전히 부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강남은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안 되죠. 근데 이 IT를 다뤘던 30, 40대 천재들을 보면 돈을 끌어들고 있죠. 시대가 변했어요. 자, 여가 중심형의 인간을 바꾸는, 여기는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2023년에 인근 지역 관광객 수를 내려봤더니 순천이 2,500만 원. 근데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냐면 2,7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원래 관광객 방문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여수 낭만이에요. 여수 낭만이 언제까지 계속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한류 할 때 옛날에 팍 식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린제예요. 여수 밤바다보다 멋진 컨셉이 하나 다른 동네에서 나오는 순간 그냥 빨래방이 된다. 그래서 위험해,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MG. 얘네들은 열정이 식지 않아요. 자, 보시면 순천만 정원의 방문객 절반은 MG라고 하는 통계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전국에 둘 만들어놨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고 다 뚫려 있고 내가 가시거리 다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내 끌고 들어와도 창피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원 흔치 않다. 이러니 그리고 거기 가면 뭘 하죠? 끝없이 사진 찍는데 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MZ 세대는. 그래갖고 거기도 올리는데 사진 찍어도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이 오는데 원래는 2,500만이 되지 않았어요. 1,0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한 6, 7, 8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순천만 정원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수 낭만이 언제까지 팔아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와서 보면 낭만 모르겠다는 못 느끼는 낭만이 무엇을 느끼냐? 그거 반짝반짝하는 LED 등이 그냥 밤을 다 점령하고 수투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대피하고 이게 낭만이 아니에요. 이게 낭만이 세련되지 않았어. 여수가. 그래서 언젠가는 비트할 날이 온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목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목포가 1,000만 명인데요. 목포가 왜 저렇게 반토막도 안 되고 우리 뭐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목포. 혹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목포 사람들 땅을 치고 오는 게 왜 여수는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도대체 목포에서 사람들 왜 와서 돈 쓰고 하지 않을까? 응? 바다 포용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자고 싶은 장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호텔도 너무 후지고요. 그리고 막 서비스도 없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가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엑스포 때문에 여러분들 숙박시설을 세계적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놨죠.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효과를 보고 있다. 인프라가 억지로도 만들었다. 막 호텔 원래 내주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 히든데이 관련된 거 계시죠? 막 허가 내줘버리고, 남아다 호텔 막 내줘버리고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호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줬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엑스포 성공하기 위해서 해줬어요. 왜? 그래야
저기 저 전자번호 그런 거 홈페이지 찍어서 저기 관련된 것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엑스포를 통해 고급화된 인프라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가 이제 남아있는 남산공원과 이 엑스포장이 남아있는 여수의 유일한 반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핫플레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그 항만공사 사장님이 취임할 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 한 2박 3일 갔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노란 선으로 제가 오렌지색으로 선 그어놨죠. 이 선부터 이 선에 들어온 사람들 바다 볼 수 있습니까? 바다 보여요? 완전 차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우리는 저 동네 내가 가는 동네가 아니네. 왜? 실컷 안내가 들다 보이거나 오픈되어 있거나 내가 가고 싶은 무슨 녹지가 형성되어 있거나 뭐 이랬으면 좀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봐야 돼 이럴 텐데 보이질 않으니까 아예 구매 시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매 시점. 구매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느낀 여수 FC의 도시적 생각은 도시 매개와 단절된 느낌은 접근된 바디벨트. 이게 바디벨트인데 바다를 벗은 무엇인가의 맥시멀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people first. 사람이 먼저. 사람을 먼저 해라. 마이스가 뭔데 도대체? 목표 지향이 뭔데 도대체? 도대체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을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 실천해야 되냐면 엑스포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이걸 사람들 알려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워야 한다. 그리고 연결하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비워주면요. 이게 다 녹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거는 지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도 저기 이 건물 컨벤션 살아있을 거고. 왜 안쪽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 바다가 보입니다. 차 지나갈 때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이 생긴 거. 요게 좀 오버브리지인데 이게 높이 70m. 저 종포에서 쭉 걸어 올라오면 그 언덕쯤에서 타서 그냥 걸어서 자전거하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뭘 만들었냐면 젊은이 벨트가 만들어져요. 아까 리스본 엑스포가 왜 젊은 애들을 만들었냐면 도시에서 계속 걸어 들어가서 자동차 타지 않아요. 네? 이게 하도 외화가 준비 안 되면 사람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 브릿지가 70m 높이에 있다면 지금 포항에 가면 스카이브리지 여러분 아시죠? 포항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거기는 여러분 저 끝까지 무서워서 못 가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300만 원. 거기만 3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공원 하나 조금만 딱 들고 만들어놨는 거예요. 무슨 못 가겠죠.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돈은 많이 줘요. 이래서 들어갔어요. 이게 포항시에서 그냥 해갖고 이렇게 지나갔어. 아니, 포항 제철에서. 그럼 돈이 들어가야 돼. 차를 몇 개, 구부려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그걸 해냈잖아. 근데 사람의 감정이 뭘까? 호모 루덴스. 유의한 인간. 하여튼 놀고 싶으면 다 해봐요. 자, 이게 라스팔마스라고 스페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브릿지입니다. 자, 도시와 바다에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좀 똑같이 조건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오직 자전거하고 차로만 다녀요. 차가 못 다니고.
명소가 되죠. 사람과 바다를 잇는 낭만적 키워드가 도시 아이콘을 만듭니다. 오직 사람 플러스 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놨네. 고맙네. 재밌네.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70m 못 뛰잖아. 70m. 그럼 70m에서 보면요. 여수 그 바다 다 보이죠. 싹. 자, 이게 이제 이게 반대로 봤을 때 우리 여수하고 거의 비슷한 이미지. 자, 그리고 저는 여수 구항은 요트의 성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생존의 바다. 그러니까 생존의 바다에서 미친 바다. 미친이 뭐죠? 아름답고 친하고. 미친 바다를 미쳐야 돼요. 특히 여수는요, 다른 나라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 미쳤잖아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미쳤어. 뭘로? 감각으로 미쳤어. 그리고 엑스포를 해냈어. 미친 사람은 해냈단 말이에요. 미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생존의 바다를 구하는 생존의 바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기는 뭐냐면 크루즈가 다니고 여기는 요트가 다니는 성지로 만들어놔야 제2의 먹거리가 요수에 온다. 제2의 먹거리 뭐냐면 요트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40개. 튜닝부터 시작해서 관광, 그 다음에 수입, 판매, 40개 업종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게 그 감자를 캐면 줄줄이 따라오듯이 한 줄기. 요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수의 미래 먹거리인데 해양이니까 얘기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응? 지금 우리 여기에 크루즈를 내릴 수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마케팅 안 돼 있고 준비 안 돼 있죠. 와서 뭘 먹일 거냐, 뭘 시기야,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어떻게 시기할 거냐. 그럼 엑스도 다 잡아놔. 내리고, 재우고, 쉬고, 사가고. 그거 다 준비되잖아요. 음식 우리 자신 있잖아요. 그리고 케이팝 얼마든지 사용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막 간장 먹이고, 간장이랑 먹이고, 이런 거 먹어봤어? 손님들이. 케이팝이 있어요. 이게 케이푸드. 얘기되죠. 이 사람들은 그래 케이푸드가 그래 그냥 라면 먹이고 들어가니까 라면 먹이고 라면 먹이고 해물라면 특히 막 문어 들어가요. 올문어 그거 들어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준비만 되면 이 안에 여기서 다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공시적 컨셉.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공간 노는 것들 다 지금 힘없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연구용역 관련 보고서에서 위에는 제가 그린 거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제 이 리아스식 해안 우리나라는 특히 여수는 리아스식 해안이고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이게 굉장하죠. 근데 거주형 말이 나와요. 거주형. 그러니까 숙박을 정상시키잖아요. 거주형.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룻밤을 자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트 하나하고 자기 연결되어 있어요. 요트는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수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나가는데 이게 억지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구글로 보여줄 텐데 웬만한 유럽의 미국의 해변은 다 거주 나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삶이. 그리고 범죄율이 가장 낮다. 범죄율이. 왜?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그이모라고 하는 주거형 요트 말이야. 이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 한 채, 여기 집 한 채, 요트 하나, 집 한 채, 요트 하나, 집 한 채. 요거 타고 출근해. 출근. 그럼 우리는 섬도 갈 수 있죠. 또 어디 갈 수 있죠? 여기 저 구항에 저기 저 웅천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도대체 그 길 막힌 길로 아침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수는 다르게 살자. 왜? 뭘로 생겨 살자는 거죠? 생존의 바다에서 해안과 같은.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일산에 있는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을 새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컨셉이 하이파빙, 공원이 하이파빙.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도 와서 올 수 있게끔 전부 언어를 다 하고 있어요. 표기를 다 하고 있어요. 10개국 언어를 다 하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린팝, 팝이, 영팝, 젊은 팝, 컬처, 문화도 팝이, 아트도 팝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휴식 치유가 전부였어요. 1세대. 있어? 저기 저 공원이. 지금은 2세대에는 심리 문화 섞여 있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참여 감성이 없으면 공원을 오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잘 사는 그 일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저렇게 하겠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물도 실제로는 지하수를 파서 올리는 거예요. 물로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웅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신도시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돈 되잖아요. 자, 이게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입니다. 자, 보시면 시민들이 다 지금 자리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게 거기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거기 다 빌딩 사이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공원은 나무만 심는다고 파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유발 계획이 이 도시공원을 지배한다. 자, 이것도 오버브리지죠? 주거 지역에서 걸어서 입고 오게끔 여기. 여기 재밌어서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산책 나온다. 접근을 재밌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만든다. 접근을. 사선을 넘어야 돼. 사선. 자, 이 밀레니엄 파크에 적당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노는 그림이 아니고요. 전부 행동 유발에 발 담그세요. 말 안 해도 다 담글 줄 알아.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너무 기대. 이거 보십시오. 이 행동이 결국 뭐냐면 사람을 불러들이는 뭐가 돼요? 그런 거예요. 이 행동을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일어나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공간을 채우죠. 공연하고요. 이 조경해놓은 거 보세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꽃을 바꿉니다. 그냥 대충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번 심어놓으면 관리가 관리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 공원 안에 있는 타워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시카고의 상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LED 전광판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 온 사람들 사진을 찍어요. 여기 이제 벡터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죠. 그래서 그 사진을 바로 전송을 하면
그 컴퓨터 안에 전송을 받아서 바로 이거 올려버려. 내가 분명히 지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내 얼굴이 거기 나오거든.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한대요? 저렇게 입에서 물이 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하고 반응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에 대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랙티브. 이게 상호작용. 이 가능. 그냥 해볼래 하고 걸려놓는 게 아니라 다 쪼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저 분수 미로는 애들의 천국이에요. 분수 미로.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제가 오늘 그 한 말씀 중에서 건강이 일주일로 반대이신 분 있어요? 많이 계셨어요? 예. 아, 고마워요. 나 지금 부르면 안 될 줄 알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해야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컨디션을 요구해. 맞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훌륭하고 꽉 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성진 후배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많이 안 하시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로 시청위원회 화이팅! 미학 교수 화이팅!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